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스마트 안경, 스마트링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워치 등으로 채워지는 웨어러블 분야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한편 애플의 자체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며 41.9%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총선을 44일 남겨둔 가운데 거대 양당의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5%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며 1년 만에 역전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시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초록밴드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나눠드리고 있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장전에 공개 방송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8시에 만나 뵙고 있고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 통해서 역시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증시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장을 끝까지 버텨주실 것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매일 포커스온에서 8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여러분들과 장에 대해 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온, 궁금하다 초록 밴드. 네, 본격적으로 국내 시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혼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도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국내 시장부터 짚어주시죠. 자, 일단 국내 시장부터 먼저 보죠. 지금 조금 웃기는 모습인데 지금 코스피는 떨어지는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19.27포인트 계속해가지고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낙폭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오히려 약간 상승해서 87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동안 코스피에 많이 자금이 몰렸던 그 반도체라든가 혹은 2차 전지 혹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 쪽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 빠지고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반도체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급을 보도록 하죠. 코스피 수급 현재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가 수급은 약하지만 지금 매도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673억 원 매수, 그 다음 기관은 472억 원 매도, 외국인도 136억 원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를 일단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지금 0.27% 빠진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 딱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GI 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AI 관련된 것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추가로 해가지고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세력, 이 두 개가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1.49% 올라갔고 지금 2차 전지가 의외로 조금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5%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 있는 그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코스닥의 시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투자 주체별 요거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이 역시 1,009억 원을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293억 원, 외국인 543억 원을 매도하고 개인은 1,009억을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0.81% 빠진 반면 에코프로는 오히려 0.84%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지주사 쪽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HLB 0.38% 올라가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15.02% 올라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머크와의 그 단독 라이선스 계약 독점권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캠이 여기서 다시 반등 들어왔네요. 7.95% 상승해서 31만 9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들어오는 것들로 봤을 때는 바이오,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에는 지금 그 선별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특히 전고체라든가 전해질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황과 함께 중국 시황까지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PCE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미국 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장도 좀 바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현재 경기 부양책이 연속 진행되면서 계속 상승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현재 중국 장이 열린 가운데 중국 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일 연속으로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빠졌던 이 자리에서 강력한 반발 매수세,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르고 싶은데 오르지 못하는 증시. 자, 무슨 뜻이냐?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800달러를 찍었죠.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가 800달러 찍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공매도와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쭉 빠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시 S&P 500이 5,100선을 딱 찍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떨어졌죠. 요걸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 장 시황 보면은 샹하이 지금 5일 연차 이제 그 연휴를 끼우고 했을 때는 8일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자, 이것도 역시 전전도 역시 마찬가지 8일 연속으로 올라갔다. 즉 이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부터는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퀀텀 펀드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해서 그 퀀트 펀드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미국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펀드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그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체 대만 가고는 현재 TSMC에 대해서 약간 이제 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과연 TSMC와 공조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들면서 조금 빠졌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장 보시면은요. 다우존스 중요한 거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다우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위에 윗꼬리를 이렇게 줬다. 이러면은 여기가 이제 고점 표지가 나왔죠. 그다음 나스닥도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이제 공매도와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이제 거기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0.35% 상승했습니다. 35% 플러스 한 상태에서 나갔죠. 단 문제는 뭐냐? 800달러대를 못 넘었다. 800달러대는 못 넘었다. 넘지 못하고 터치냈는데 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자 S&P 500 같은 경우는 5,100선을 가다가 거기서 다시 빠져서 현재 5,088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서 과연 더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갭상승한 상태에서 여기 역시 이렇게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는 한참 했는데 과연 현실에서 생산,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생산과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어닝스 위스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번 주에 자 나오는 거의 이제 끝물이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 도미노 피자, 벅셔가 오늘 장전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탈 알파, 그다음 뭐 이런 쭉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줌이 있네요.
줌 오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원오케이 요것도 이제 꽤 괜찮은 종목입니다. 요것도 보시는 게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는 큰 장이 없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여기에 노르웨이전 크루즈 요거 이제 그 크루즈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내수주들이 주로 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다음 메이시스 백화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데번 에너지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태양광 관련주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쿠팡 우리의 쿠팡이 여기 이제 화요일에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의류 관련 종목 TJX 수요일에 있는 거 바이두는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AGI 칩 AI 관련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요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또 베스트바이 있죠. 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은 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목요일까지 했을 땐 크게 볼 건 없고 여기에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HPQ가 있고 HPE가 있어요. HPQ는 우리가 알고 있는 휴레패커드고 이 HPE는 기업 쪽으로 나가는 그 회사들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파워 이게 충전 관련주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다음.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도미노 피자,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줌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전 그다음 장후 그다음 여기도 장전 장후인데 장후에서 봤을 때 아까 봤던 거 원오케이 요거 꼭 보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미국장 시황 네 보시면은 듀러버그 자 내구재 그다음에 소비자 지표 관련된 게 화요일에 발표 수요일에는 GDP 수요일에 미국 GDP 나옵니다. 이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요일 다음 네 번째 그는 PCE가 목요일에 나오죠.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조업 PMI 제조 PMI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미국도 지금 화수목금 줄줄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크게 뭐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모두 다 비슷하게 이렇게 실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와 함께 홍콩 증시까지 연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들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수요일에 있을 GDP와 함께 목요일에 있을 PC, 금요일에 있는 PMI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도미노 피자나 줌 같은 경우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도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장 전에 그간 새벽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저희가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8시 무료 방송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인데요. 중요한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이슈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서울경제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질문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부터는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이슈들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배워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했던 물어보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첫 번째 엔비디아에 들썩했다. 자,
정부의 밸류업 세분안에 대한 주목, 요거 그다음 첫 번째는 요걸 제가 이제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정부의 밸류업 관련된 세부안, 즉 오늘 나왔죠. 그런데 조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신통찮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은법. 자, 수출입은행이죠. 엑심뱅크, 엑심뱅크. 자, 수출입은행 관련 법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그래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금요일에 방산주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게 이것 때문인데 앞으로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밸류업 수혜주 옥석 가리기. 요거에 대한 그것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PBR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완전히 위아래로 흔들흔들하고 있죠. 혼조세를 지금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요 기사 때문인데 요 1번, 3번 때문인데 자,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여기에서 인텔에서 대담해서 AI 인프라에다가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본인들 얘기로는 9,300조 원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근데 이걸 또 콜라고 받아준 우리의 그 빈살만 왕세자, 살만이 형님이 계시죠. 이분께서 또 이걸 받아준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서울경제. 자, 서울경제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양질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들썩거린 증시. 자, 금요일 기사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들리고 난 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세부안이 지금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호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 2분기까지 이것이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마구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제 고밴드 메모리, HBM 메모리인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자, 이미 외국인은 10조 이상 샀어요. 외국인은 10조 이상 샀다. 이상을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사기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타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오늘 밸류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 모멘텀이 과연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특히 나오는 것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그 투자증권 특히 뭐 NH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NH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조금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밸류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수은법 엑심뱅크 관련된 수출입은행법. 자, 엑심뱅크 관련된 개정안이 나왔는데 방산주들이 들썩거린다. 자,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자, 수은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투자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이 있을 때 자기 자본의 40%까지만 우리가 담보를 잡아줄 수 있다. 그거는 뭐 그 이상은 하면은 위험해서 못한다라고 원래 그렇게 이제 여러 걸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무역이란 걸 해보면은 말이죠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대금 문제입니다. 대금 돈 받는 문제. 돈 받는 문제 때문에 생기고 이것 때문에 클레임 걸고 뭐 난리가 나고 소송 걸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아주 고생이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전에는 그 수출입은행에서 즉 엑심에서는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 전체 자본의 40% 너희들이 한 1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까지만 일단 LC를 끊어줄게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6조 이상을 썼어요. 네, 6조가 일단 훨씬 넘는 그러니까 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를 로템이 이미 수주를 했죠. 네,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에다 해가지고서 이미 거기다가 K9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 카이 한국 항공우주 이런 데는 지금 FA50 PL 같은 거 나가가지고서는 돈이 엄청나게 나가니까 이게 이 법에 걸려가지고서는 우리가 면장 끊기도 힘들고 수출하기도 힘들다 어떡할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이 법을 국회에서 요거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뜰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방산주 최소한 1, 2년 정도는 더 한참 잘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잠깐만요. 자, 여기에 150조의 뭉칫돈 대기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CMA 계좌를 CMA나 아니면은 각종 증권
계좌에서 현재 대기 중이고 있는 그런 자금들을 얘기합니다. 자금들. 개인 자금들이 지금 150조 가까이가 현재 증권사에 다 예치가 되고 이게 만약에 이 밸류업 수혜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우르르 몰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게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기 자금들이 여기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금 이게 AI로 갈 것인가. 자, AI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금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제 뭐 다 주고 간다 그러던 그 한전이나 한국전력 한전과 원전 관련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방산이냐 뭐 이쪽으로 이제 갈 것인지 이 자금들이 갈팡질팡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던 CMA라든가 증권사에 있는 자금들 여기 예치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분야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자금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잘못하면은 채권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잘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사. 자, 네 번째 기사. 자, 샘 알트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픈 AI CEO죠. 네, 오픈 AI CEO죠. 자, 이분이 AI 시대에는 더 많은 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갤싱어, 자, 이분이 그 인텔 CEO죠. INTC, 인텔 CEO죠. 자, CEO인 팻 갤싱어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이틀 전에 제가 일단 그 아침에 있는 아침 방송에서 금요일에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때 미국은 지금 대놓고 인텔을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왜? 이미 인텔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일단은 50조 원이 넘는 수주를 했어요. 그 여기에 대한 AI 칩에 관련된 그 매상 아예 수주를 했어요. 대놓고 사티아 나델라 MS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나와가지고 동영상에서 우리는 인텔의 AI 칩을 50조 원어치 사기로 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둘이 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하고 같이 갈 확률이 있을까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존이 오픈하고 자, 우리 베조스 사장님께서 아마존이 자 여기 오픈 AI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엔비디아 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겠다. 자, 우리 황 사장님 살려는 드릴게라고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한 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게 블룸버그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2024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 나왔던 주요한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은 원래는 요 인텔의 그 AI 칩을 앞으로 AI 오픈 AI에다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앞으로 너무 비싸다 이 칩이 세상에 H백 같은 거 하나에 4만 불씩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냐 컴퓨터 하나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칩 하나에 4만 불짜리를 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싼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텔이나 또는 AMD에서 더 싸고 더 효율 좋은 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걸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은 결국은 최대 7조 달러에 이르는 이 돈을 현재 그 아랍에미레이트 무바달라나 아니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국부펀드 아디아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지금 또 사우디의 빈살만이 사우디 국부펀드도 여기에서 콜하고 지금 덤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네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네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나 인텔 관련된 얘기가 가장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는 뭐 오픈 AI와의 그 관계 속에서 위태로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인텔 중에 좀 앞으로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은 어느 쪽이라고 좀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무조건 하고 인텔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인텔은 첫 번째 CPU를 만들고 CPU 파운드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놨던 쉽게 해서 고나노
고난도 공정에 강해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실용적인 공정에 강한 회사가 바로 인텔인데 요거에 맞춰 가지고서는 아마 여기 나오는 가우디 3, 마이어 칩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도입력은 오히려 인텔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인텔이 왜 무서우냐면은 온보드로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는 전 세계에 1위입니다. 그 9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텔이 맘만 먹고서는 우리가 이 AI 칩을 온보드로 만들어 가지고선 하겠다 그러고서는 보드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순간에는 엔비디아가 잘못하면은 거꾸로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텔과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인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보는 그런 전망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이슈를 알아봤는데 이 4가지 이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전에 미리 공개 방송 통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이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QR코드 스캔하시면 매일 8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 이번 시간에서는 섹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알려주실까요? 자, 오늘의 섹터. 자, 즐거운 시간. AI 칩 관련주. 요즘 아주 핫하죠? 네,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AGI 칩 관련주. 자, AI도 그런데 거기다 AGI랍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아주 열광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게 뭔지 뭘까? 아시는 분?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테마 분석. 이 테마 강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자, AGI, Artificial, 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서 AGI라 그럽니다. AGI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 강한 인공지능, 즉 Strong AI라고 부릅니다. Strong AI를 만든다. 즉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실전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AI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쉽게 얘기해서 챗GPT를 비롯해서 달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오픈 AI의 소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약 인공지능, 즉 위크. 자, 요거는 위크 AI라고 부릅니다. 자, 왜? 특정한 환경에서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만 이거를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던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스터디 앤 러닝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개발이 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그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랬냐?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강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튜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컴퓨터 부문에서 아주 유명했던 우리의 그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계셨죠. 그분이 영국분 앨런 튜링이 만들었던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 여기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이 튜링 테스트를 90점을 넘겨야 돼. 90% 이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90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말로 강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통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인정받은 애들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우리 GPT-4는 뭐냐? 자, 챗GPT-4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얘가 몇 점을 받았느냐 하면은 64점밖에 못 받았어요. 얘가 64%. 예, 요거밖에 못 받았어. 통과를 못 했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디 있느냐? 약 인공지능의 시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GPT-5가 나온다. GPT-5가 나왔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쩌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지도 모른다. 이때는 90 플러스가 될 것이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 하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강인공지능의 영역으로는 아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고 일부 그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알파벳에 있는 바드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 일부는 이미 이 영역에 거의 근접했다 혹은 일부는 통과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루머들이 있습니다만 루머는 루머일 뿐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강인공지능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 AI 칩 이후에 새로운 기술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즉 우리가 AGI, 즉 강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반 인공지능, 즉 일반적인 성격으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뭔가를 배워서 바로 습득해가지고서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으로 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섹터를 찾는데 그리고 테마를 찾는데도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테마의 이슈는 뭐냐? 이 정확한 의미가 아직까지 대중에게 이렇게 퍼지지도 않았어요.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AGI라 그러면 이게 무엇이여 그러고서 있지 사실은 AI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AI도 지금 헷갈려하는 판에 지금 AGI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것만 붙으면 그냥 이게 테마인 줄 알고 그냥 매수해가지고선 득달같이 갔다가 여기서 덜커덕 손실을 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길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의외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되게 자주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대중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손실 보는 거는 명약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나 뉴로모픽 칩 같은 이런 것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보안성이거든요. 이 칩 하나가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센터하고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기계 하나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칩을 장착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메모리를 그대로 보존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안성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기업 아니면은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나중에 되면 온디바이스 AI는 우리의 모바일도 들어가지만은 방산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터미네이터가 탄생하는 거죠. 이게 되는 순간. 이게 되는 순간 터미네이터가 정말 2030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두 발로 걷는 건 아니고 아마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놈들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뉴로모픽 칩. 자, 이게 뭐냐? 인간의 신경회 혹은 신경회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뉴로모픽 칩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온디바이스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인간의 신경계에 대한 연구 이런 거죠. 뇌과학이 언제 나왔냐면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해서 뇌과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즉 AI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설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소설이 있습니다. 뉴로맨서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그걸 얘기한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뉴로맨서가에서 얘기했던 게 결국 뭐냐? 인간의 뇌를 결국은 칩으로 바꾼다. 혹은 인간의 실체의 일부를 바꿔가지고 사이보그화한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런 기계들이 결국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영생을 누린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게 된 게 바로 이 뉴로모픽 칩. 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느냐? 앞으로 생각보다 지금은 문성합니다 그러죠. 가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인문 콘텐츠가 그만큼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 여기와의 연계가 더욱더 커지는 테마로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이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공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서 혁신적인 어떤 AI를 혹은 온디바이스 AI 칩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인문 콘텐츠가 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거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자,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실은 어떻냐?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반도체 설계.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이 반도체 설계라든가 아니면 후공정 이쪽 위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도 그냥 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대량으로 찍어 가지고서는 판매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돈벌이에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다른 그 여러 이런 AGI 관련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예 우리가 팹리스 그 자체를 하자. 패밀리스 그 자체를 하자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계라든가 후공정 위주로 있는 이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특히 설계 관련된 것들 중에 가온 칩스라든가 뭐 이제 에이직랜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뜨는 이유가 여기가 그래도 이제는 이런 패밀리스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후공정 패키지를 했을 때 얼마든지 주문대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칩들을 뽑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를 보죠. 자, 테크윙. 테크윙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온 칩스나 이런 건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게 이 종목인데 이전부터 돼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테크윙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전부터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이건 거기다가 주봉이에요, 주봉.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자그마치 언제냐?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4년, 15년 정도를 계속해가지고서 꾸준하게 대규모로 이렇게 거래량이 있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최근 다시 이제 튀어오르면서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AGI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AGI 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뉴로모픽과 함께 AI와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초록밴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매일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이죠. 2교시 수업에서는요. 히든 종목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22일 공략했던 펨트론 반도체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종목이고요. 2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 관련된 미국 주식입니다. KLAC 역시나 24%대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1월 31일 공략주 GST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디스플레이 관련 주인데요. 오늘도 5%대 상승 나와주면서 일주일 만에 37%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엔캠이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이고요. 오늘 또 한 번 9% 상승으로 4배 넘는 상승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매일 한 가지 종목만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테마 분석을 기반으로 히든 종목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테마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먼저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오전장의 테마는 첫 번째로 장 초반에 들어왔던 게 원전. 생각보다 원전이 잘 들어왔습니다. 현재 불가리아 원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주말에 그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시공 선정이 됐어요. 신공 선정으로 단독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종목들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엔터인데 엔터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부 뭐 초전도체 관련된 아센디오나 이런 데가 특히나 또 아직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엔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의외로 중국 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반증이
상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AI 반도체, 방금 얘기했던 AGI 반도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후공정 이쪽으로 해가지고선 좀 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서도 지금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로 이 여기 있던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자동차에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제 종목으로 다음 보내는 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EDGC, 그다음 쇼박스 이렇게 지금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를 보도록 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개발 소식. 전고체를 개발한다. 자, 2차 전지에서 다음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저는 전고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요 전고체가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그전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떴었죠. 자, 2차 전지에서 지금 현재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전고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최고점 18.96%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선 이제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또 여기 크로스가 났죠. 자, 2월부터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오르토독스, 즉 아주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EDGC입니다. EDGC. 자, 엑스프라이즈 헬스팬이라고 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면은 경연대회죠. 거기서 1,300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1억 불의 상금이 걸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헬스팬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여기서 뭔가 상을 타고 좀 더 좋은 모습, 쉽게 얘기해서 뭔가 좀 의료 관련돼 가지고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이 있어서 급등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점 19.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장 초반에 상한가가 나오지를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꽤 강하게 올라가는 급등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바닥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바닥을 잡아주다가 여기에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다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작년에도 거래가 조금씩 들어왔던 적이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던 종목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세 번째 쇼박스죠. 자, 우리 영화 중에서 파묘라고 저기 나온 거 있죠. 최민식하고 저기 김고은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이 파묘를 개봉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호실적이다. 100만 관객 금방 넘어가고 아무튼 요즘 되게 재미있다 해가지고서는 이 호실적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은 뭔가 어떤 히트작이 나왔다. 히트작이 나오면은 그때에 맞춰가지고서, 그래서 보통 여름 혹은 겨울, 아니 여름이나 겨울에 보통 많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 개봉작이다 보니까 좀 튀어오른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최고점 16.15%까지 올라갔었는데 쇼박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바닥을 이제 좀 잡아주고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되돌리는 자리, 돌리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갭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생각보다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개봉 실적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와 있던 이런 그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튀어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 4가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원전과 엔터, AI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까지 다양하게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나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테마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AI 반도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원전을 보겠습니다. 원전. 자,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 자, 원전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요 2개를 지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AI하고 원전 같은 경우 AI는 앞으로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가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건설에서 이제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또 거기다가 전력 관련주로도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전력 관련주로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한전이 한국전력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의 강세 테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니까요.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자, 반도체 제도 섹터, 거기다 모바일 관련주. 자,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은 뭐 하나 엮여야 되는 게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엮여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제조업 중에서 아주 큰 제조업들, 특히 자동차라든가 뭐 아니면은 선박 이런 데에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제조 섹터, 거기다 모바일에 떨어진 것, 즉 한마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에 패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들이 뭐냐? 터치, IC, 햅틱 관련 IC, 카메라 구동 관련된 반도체. 자, IC라 그러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자, 직접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IC가 이런 터치나 햅틱이나 카메라 구동 같은 걸 다 합니다. 그거를 만드는 이런 관련되어 있는 IC를 생산하는 그런 부품 관련주라. 그러면서 동시에 뭐다? 반도체 관련주. 자, 이게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단순하게 부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반도체하고도 좀 걸쳐 있는 그런 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 지금 현재 갤럭시 24 나왔죠. 스페인에서 오늘 언박싱 합니다. 스페인에서 드디어 갤럭시 24 나오죠. 24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 AI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아주 우리 스페니시 어르신들 아주 열광하시겠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 스페셜한 이 갤럭시 때문에 굉장히 큰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여기 봤을 때 단순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바일 부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갤럭시 플러스 자,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자, AI로도 엮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모멘텀을 크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랬는데, 자, 2021년도에 조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전부터 쉬고 있었죠. 자잘자잘하게 아주. 자잘자잘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주 연속해서 이렇게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자, 충분히 이제는 어느 정도 TO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도 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와 모바일까지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공개해드린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레포트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올해 1분기 유망한 섹터들 선정을 해주셨고요. 관련된 섹터들의 전망과 함께 유망한 종목 5가지씩 담겨 있습니다. 이 리포트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초록밴드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매일 오전 8시에 장전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날의 중요한 이슈라든지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까지 초록밴드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신 뒤에 매일같이 이렇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AGI 칩 알아봤고요. 테크윙의 차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원전과 엔터, AI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들 테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제조와 모바일 관련, 갤럭시 관련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